포트가 다 높아가지고. 해상도가 엄청 높네. 음악을 끌까요? 아? 놔둬요? 유스트림만 좋고 아프리카만 화질 떨어지니까. 예. 그럼 문을 닫는 게 어떨까요? 아니 방송할 때 스피커를 여기다가 노트북에 연결해서 방송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음악 틀어줄 때 아니 뭐 멈추고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그냥 해요. 네. 저 그 문을 닫을까요? 여기? 자. 여기도 여기는 저장하기 그런 게 없네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자요. 예. 브랜드. 네,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선거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선거소송인단 사무차장 최성년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 그 한영수 대표님께서 그 내일 방배동 경찰서에 그 고발이 들어온 거 있어서 조사를 받으시러 가느라고 그거 준비하시느라 오늘 바쁘셔서 제가 대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제가 그 부정선거 백서 가처분 금지 등 그 신청 사건에 대한 그 신문 조서랑 녹취록을 그 떼왔는데요. 그 간단하게 이 사건을 설명드리자면 그 이 우리 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초반에 부정선거 결정적 증거하고 우리가 개표 조작, 개표 부정에 관한 내용을 이 책에 공개했었거든요. 그냥 3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3페이지가 뭐 허위사실이라고 걸고 넘어져서 소송이 들어온 건데요. 이 자료들은 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거든요. 이 자료 분석이 허위라고 한다면 그 중앙선관위에 공개했던 자료들이 다 허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소송을 못합니다. 그 사실상 황교안은 본안 소송을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소송 장난을 한 겁니다. 이 신문 조서를 전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3 카합 80092 판매 금지, 중지 등 가처분이고요. 재판장 판사는 강형주, 판사 이봉민, 판사 이하윤, 법원 사무관 노영수. 기일은 2013년 12월 13일에 있었습니다. 13일 오후 4시 제358호 법정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건 당사자의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채권자는 대리인 정부 법무공단 담당 변호사 김영두랑 정상수 각 출석했고요. 그 소송 주체는 법무장관 황교안입니다. 그 채무자는 한영수, 김필원 각 출석했습니다.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판장 판사가 지금부터 그러면 속기 시작을 하면서 심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 카합 800925 사건의 신문을 시작합니다. 채권자 대리인, 예. 재판장 판사 2013 12월 10일 자 준비 서면을 요약해서 진술하십시오. 채권자 대리인, 예. 저희가 좀 전에 신청서
재판장 판사 마이크 좀 사용해 주시죠. 채권자 대리인 변호사 김영두. 저희가 종전에 신청서에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그 허위 사실 중에서 허위 사실 중에서 특정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특정해서 보충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또 허위 사실 부분을 좀 더 파악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필요한 부분에서 게재를 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 출판물 전체적인 내용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 존재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공문뿐만 아니라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투표 당시에 관련된 사실들이나 개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특별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제기된 의혹들에 불과하고, 특히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하게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그 부분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명됩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저희는 가처분이 좀 신속하게 결정이 나서 매듭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박찬신 신부가 이 사건 책을 가져 나와서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명예나 선거 관리와 관련된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더불어 재판부에서 단호하게 이 부분을 판단해 주셔가지고 가처분을 인용해 주시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재판장 판사, 채무자들 12월 10일 답변서를 제출하셨죠? 채무자 2 김필원. 예. 재판장 판사, 어느 분이 진술하시겠습니까? 채무자 2, 제가 하겠습니다. 재판장 판사, 김필원 씨께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진술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무자 2, 우선 제가 재판부에 하고 채권자 측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답변서에 첨부할 어제 당직실에 제출하면서 그때 이 책자를 그 첨부 소명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각 일부씩을 첨부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진술하기 전에 양해를 구합니다마는 채권자 측에 한마디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 제18대 부정선거 백서 나왔는데 채권자 측에서 이 책에 있는 책 내용을 읽어보셨고, 또 이 책에 포함되어 있는 CD 내용을 확인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채권자 대리인 변호사 김영두, 읽어봤습니다. 채무자 2, 읽어봤습니까? 채권자 대리인, 예. 채무자 2, 좋습니다. 재판장 판사, 지금 말씀하신 분은 김영두 변호사님이죠? 채권자 대리인 변호사 김영두, 그렇습니다. 채무자 2, 저는 채권자 측 소송 대리인이 읽어봤다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측 소송 대리인이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책 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의 중요한 부분, 다시 말하면 개표 조작 부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 가처분 신청서 내용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 책 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내용을 읽어봤다면 결코 그러한 가처분 신청서가 제출될 수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무장관이 지명한 소송 대리인으로서 도저히 그렇게 불성실하게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해낼 수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전 이 책 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에서 1편, 2편, 3편으로 나누어서 이 책을 제작한 것입니다. 1편은 2012년 11월 19일 선거 한 달 전이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한 대법관과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 민주통합당 후보 문재인, 무소속 후보 안철수에게 이 책 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와 더불어 이 책 18대 대선 부정선거와 더불어 다 내용 증명을 보냈고 그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으로서 공직선거법 규칙 5조, 나아가서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전자개표기를 만들어서 검증받아서 프로그램을 보관하고 그 규정을 만들어서 그 절차에 따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전산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규칙 규정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처음에는 전자개표기라고 스스로 했다가 그 당시에 2003년 1월 8일에 시민단체에서 선거 무효소송을 하니까 시비가 돼서 2003년도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논란이 된 가운데 갑자기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로 명칭을 바꾸어 국민을 속이며 지금까지 온 겁니다. 답변서 내용에도 보시다시피 1999년 8월 25일 감사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는 공식문서예요. 감사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기를 개발하는 업체를 상대로 법에 근거도 없는 전자투표기를 개발했다고 해서 지적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법에 따라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규칙 제5조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앞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답변서에 이거 다 써져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미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를 구분해서 어떻게 구분해서 국가 중대사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지방의원들을 선출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하라고 경고 주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부터 불법 사용해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깨끗한 재판을 선거 관리를 원하고 훌륭한 대한민국의 대표를 뽑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를 포함해서 제발 부정선거하지 말고 불법 정체불명의 전자개표기는 아직까지 그 법적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도 전자투표기가 투표기라고 말을 바꾸고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라고까지 거짓말을 하고 지금까지 승복하지 않고 국민한테 사과하지 않고 말이 됩니까? 투표지 전자개표기라고 해서 전자개표는 전산조직이라는 거 한쪽에는 이거는 분류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한쪽에는 분리가 있고 그림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에는 제어 컴퓨터가 있고 한쪽에는 출력장치가 있고 가운데 컴퓨터, 제어용 컴퓨터에 의해서 작동되는 전산조직이라는 것은 국민학교 다니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고 2003년도에 소송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용훈 변호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신해서 소송 대리인으로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전산조직이 기계장치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인정해가지고 고영한 대법관을 주심으로 해서 그 당시 대법원 재판부가 앞뒤 말도 맞지 않는 거짓 기술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백매 묶음도 하지 않았고 적당히 해가지고 선고를 했는데 판결문에는 백매 묶음을 한 걸로 해서 수개표도 하지 않았는데 수개표를 한 행태로 공직선거법 178조 등을 절대 위반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판결문에 기재해가지고 판결을 내린 것이 2003 수 26입니다. 지금 채권자 소송 대리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희 채무자들은 이 사건을 10년 넘게 보아왔고 구석구석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실무자가 어떻게 조언했고 법무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상식과 양심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하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거관리를 한다면 대법원에서 대법원에 대한 재판 사무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맡았으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사무가 잘 돌아가는지를 사무총장 이종우, 그 상임위원 이종우나 사무총장 문상무를 불러서
그 당시에는 차장이고 사무총장이었지만 하나는 챙겨야지요. 그러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동안 수없이 많은 30몇 건이라는 지방 부정선거 시비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대법관과 이하 지방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가지고 소송 대리인이 계속 재판에 승소했으니까 옳다? 아니죠.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의 경정에서는 판결 내용에 오자나 탈자나 문제가 있으면 재판을 경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소송 대리인은 이 답변서에서 그 자료를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규칙 5조가 효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분명히 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또 경과 규정에 어떤 명시적인 조치가 없는 한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이 소송 자료를 보면 효력이 상실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2013 수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명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공직선거법 제278조 3항에는 개표 사무의 절차에 관여한 때에는 전산조직에서 철저히 확인해서 이하 있는데, 그 설명서를 보면 278조 3항은 싹 생략해야 하고 마치 해당이 안 된 것처럼 속이는 수작을 해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께서 다시 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한 제18대 대통령 무효소송 절차에 비판이 준비되어 있는 그 자료를 다시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금 소송 대리인이 밝히고 있는 그 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모순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이 장비에 대해서 해킹이라는 것은 전부 차단되고 연결이 안되고 PC 중앙전산망 시스템이 안되기 때문에 해킹은 절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보안자문위원회에서 와서 다 검증을 받았다 이겁니다. 제가 그 검증을 받은 작년 선거 전에 6월달, 8월달과 11월달 보안자문회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록이 다 있더군요. 새누리당 전문위원 한 사람, 민주당 전문위원 한 사람, 전자투표기 개발할 때 그 사장하고 그 실무자, 선상투표 프로그램 개발 주식회사 신도리코 사장하고 그 실무자 한 사람, 그리고 선관위 직원 4사람, 10명이 모였습니다. 10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자문위원은 8명으로 구성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선관위 직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아 자문위원 측은 없고 8명이 다 모이지 않는 데서, 그것도 전산 전문가가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고 4사람이 모여서 검증이 됐다? 이게 상식이 됩니까? 또 모순이 뭐냐? 기계장치면 무슨 자문이고 비밀장치고 보안 마스터키고 운영 소프트 프로그램이 왜 필요합니까? 왜 있습니까? 그런 자문이 왜 필요해요? 기계 그냥 잘 쓰면 되죠. 이렇게 중대한 전산 연필을 개표 절차에 사용하면서 그냥 전자개표기가 수개표를 보조장치다? 어떻게 보조장치입니까? 이 책 18대에서 부정선거 백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수개표가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거의 100%, 90% 안 됐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눈으로, 육안으로 검표 하나하나 세서 개표 사무원 3명을 동원하여 여러 차례 확인하는 과정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관리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개표 매뉴얼에만 나와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국장, 사무총장들만 수개표하고 전국 252개 개표소 현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개표 사무를 맡고 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2013년 1월 17일 자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지하탁구실에서 전자개표기 실현했어요. 그 자리에서 개표해본 결과 6,000표 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렸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회원 선거인단 10,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전국 개표소 현장에 전국에 신청해서 다 자료를 입수해서
검토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수많은 인터넷 네티즌들이 열심히 정보 공개 청구하고 자료를 뽑아서 체크했습니다. 분류기로 개표한 후 선거관리위원장께서 전부 점검해서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데 5분 10분 걸렸어요. 2,000표, 3,000표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비교해 보십시오. 6,000표 하는데 2시간 15분 걸렸습니다. 3,000표 개표하는데 1시간은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재판장 판사, 자 마무리해 주시죠. 채무자 2,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소송 대리인께서 수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너무 선거관리위원회 측 주장을 대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허위사항을 게재해서 소송 사기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인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채권자 측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첫째, 당사자가 부적격해서 사건 불성립해서 각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당사자가 부적격하냐?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헌법을 위반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부적법 절차에 의해서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선거관리를 해서 부적법 절차로 선출됐을 경우에 그 자체만으로 선거 무효라고 공직 대법원 판례 2003 수 26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명시해 두었으니까 자료를 보십시오. 아울러서 개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79조, 제181조 참관 기능이 전혀 불능이었어요. 개표기로, 전자개표기로 후루룩 돌려서 하는데 참관인이 참관할 수 없었습니다. 유관으로 감지할 능력이 없었어요. 소송 대리인 측은 민주당 측 참관인이 아무 의미 없었던 눈뜨고 검표를 할 수 없고 개표 참관을 할 수 없는데 무슨 옆에서 참관을 했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 결과 대통령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무효! 선거 무효! 다시 말하면 당선된 박근혜는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재판장 판사, 법정에서는 경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채무자 2, 예? 재판장 판사, 법정에서는 경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채무자 2, 예.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에게 임명받고 이 직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장관도 정통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이 없는 자가, 적법하지 않은 자가 신청하였기 때문에 각하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가처분 신청은 어디까지나 가처분입니다. 임시로 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1항에 의해서 이미 사건에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이 부존재해서 신청한 이 가처분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각하입니다. 또 이 사건은 관할법원이 대법원입니다. 선거 쟁송의 일환으로 이 책 제18대에선 부정선거 백서가 나왔고, 그리고 이 책자가 바로 부정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도 역시 대법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할이 대법원이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재판을 관할하여 재판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각하입니다. 또 한편 아울러서 선거 쟁송, 특히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222조에 의해서 수행되는 선거소송에 의해서 1심이 대법원이고 그 종심이 대법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쟁송은 선거소송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소송 등의 처리 규정에 의하면 재판 처리가 180일 이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돼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80일 이내 의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재판부는 선거무효소송 2003 수 18사건에 대해서 180이 경과된 7월 4일을 경과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대법원 재판부는 이 선거 무효 소송을 모든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선배 대법관님들께서 2003 수 23을 모순된 판결로 허위 공문서 행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하 등등 여러가지 면에서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못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실상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원고인 소송인단이 법률상 법리상 판결만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는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승소한 사건을 채권자 측에서 재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쪽에서 이 사건을 신청해 왔습니다마는 이 책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를 읽어봤다. 읽어본 내용 중에서 이번 개표상황표가 252개소에서 나온 개표상황표가 13,542장입니다. 그 장이 수개표를 실시 안 했다든지 사전에 공표했다든지 플러스 1등 투표자가 나온 유령 투표가 있다든지 등등해서 거의 100% 개표상황표가 허위 결정 공문서 혐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전혀 반론의 제기가 없고 지적도 하지 않고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책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이 책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에 대해서 판매 금지 가처분을 했다는 신청은 다시 말하면 이 책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의 실체적 책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함으로 성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각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또 개표 자체에 엄청난 부정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정반대로 지금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 주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하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판장 판사, 소명자료로 소 제1호증부터 27호증까지 제출하시는 거죠? 채무자 2, 재판장 판사, 소명자료는 CD에 들어있습니까? 채무자 2, CD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재판장님 잠깐 강강하고 지냈는데요. 이 책의 구성은 실은 인터넷하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증거가 저희 카페와 연결되어 자료가 올려져 있습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 재판도 인터넷상에서 정확하게 신문해가면서 확인해가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보여주십사 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채무자의 신용수를 가리키며 채권자 측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는데 재판장 판사, 한영수씨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김프현씨가 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채무자 1, 한영수, 많이 안 하겠습니다. 증거는 아니고 신청인 대리인에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갑 제22호증을 제시하며 이 공문은 신청인 대리인께서 전부 다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이 공문은 1999년 말경에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 받은 공문입니다. 주의요구 받은 공문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규정도 없이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투표기를 개발했습니다. 국고 13,530만원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 당시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전산조직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전산조직이라는 개표사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전자투표는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정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하면서 감사원에서 전자투표기나 개표기에 대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면 그리고 그에 대한 중앙선관위 내부 공문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 내부 시행 공문 갑 제3호증의 1을 제시하며 입니다. 언론에 제보하는 보도자료이며 또 국민들을 계도하는 공문입니다. 그 선거 소식지 2002년 6월 4일 2002년도 2월 초에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6월 4일 선거 소식지에는 전자투표기에 대하여 하면서 이미 전자투표기는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가면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정확히 나옵니다. 우리 선관위는 우선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 단계로 투표 방식을 현재 방식 그대로 유지하되 개표 과정에만 전자 시스템을 도입 활용하기로 하고 이미 전자개표기의 개발을 완료하여 650대의 개표기를 일선 선관위에 배치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 개표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고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